이탈한 것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편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자, 라임 사태의 전주 혹은 몸통으로 지목되기도 하는 김봉현 전 회장, 옥중에서 쓴 편지에서 지난해 7월 이 1,000만원짜리 룸사롱 술 접대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3명의 현직 검사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라임 사건 수사 책임자가 되어 있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일까요? 당시 김봉현 전 회장의 진술에 따르면 7명이 그 룸사롱 술자리에 있었습니다. 검사 3명을 접대하는 데는 A 변호사가 주선을 했다. 그러니까 김봉현까지 5명입니다. 여기에 옆방에는 당시 김봉현에게 정보를 빼내준 청와대의 당시 행정관, 금감원에서 파견된 청와대 전 행정관이 있었고 이종필 부사장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들과 명함도 주고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룸살롱 1,000만원짜리 룸살롱 술자리를 파악하는 데는 그리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감찰을 지시하고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는데 지금 이 검사 비리 의혹, 이 룸살롱 사건이 잘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A 변호사, 이 검사 3명을 김봉현과 연결시켰다는 이 A 변호사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날짜를 대라. 그러면 우리가 반박할 수 있다. 김봉현 전 회장 날짜를 안 됩니다. 날짜를 댔는데 이게 공개되면 또 적에게 반격할 기회를 준다고 생각했는지 아무튼 굉장히 어수선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지금 A 변호사가 제출한 4대의 핸드폰 비밀번호까지 다 줬습니다. 그리고 룸사롱 종업원들 이런 것들을 지금 분석해서 언제 술자리가 벌어진 일을 찾고 있습니다. 시간이 꽤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젯밤 MBN이 특종을 하나 했습니다. 바로 김봉현 전 회장이 문제의 그 술자리, 룸사롱에서 1,000만원어치 검사 대접을 했다는 그 술자리가 벌어진 날이 7월 3일, 지난해 7월 3일이라고 특정했다는 겁니다. MBN의 단독 보도입니다. 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제 굉장히 수사가 쉬워집니다. 7월 3일날 김봉현이 지목한 3명의 검사의 동선을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 이들이 알리바이를 댈 수 있다면 김봉현은 거짓말을 한 겁니다. 상당히 쉬워졌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점은 지금 이 김봉현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남부지검 특별수사팀,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들을 근거로 김봉현 전 회장과 검사들의 술자리가 있었던 날을 추정했는데 그날은 7월 중순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그 룸살롱 종업원은 7월 3일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양심선언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김봉현 전 회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 자리에는 7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김봉현 전 회장 말고 나머지 6명은 본인 혹은 변호인을 통해서 모두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김봉현의 거짓말이 만약에 들통이 난다면 추미애 장관은 어떻게 될까요? 이 거짓말을 근거로 해서 감찰을 지시하고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고 윤석열 총장을 수사에서 손을 떼도록 했는데 이게 말짱 거짓말이었다. 상당히 추미애의 위기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자, 검사 로비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 자, 술 접대가 이뤄진 날로 지난해 7월 3일을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MBN이 단독 보도했습니다. 자, 물론 MBN의 단독 보도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은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MBN의 보도를 보면 거짓말 같지는 않습니다. 자, 수사팀은 그러나 증거를 바탕으로 주목했던 날짜와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김봉현 전 회장 룸살롱 접대한 날짜를 특정하면 이건 게임이 끝납니다. 그러면 그 날짜에 3명의 검사가 뭐 했느냐? 핸드폰도 추적하고 다 추적해보면 나올 거 아닙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그 사람들 다 강남의 룸살롱에 갔었네. 그러면 입증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를 못하고 시간만 끌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MBN이 김봉현이 7월 3일을 특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MBN 취재 결과 김봉현 전 회장은 2차 검찰 조사에서 유력한 접대 날짜로 지난해 7월 3일을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습니다. 김 회장은 술집 종업원과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포렌식이 나오자 이를 본 뒤 이 날짜를 지목했다는 게 MBN 보도입니다. 그러나 정작 해당 종업원 검찰 조사에서 김봉현이 폭로한 술자리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MBN이 또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봉현의 말을 룸살롱 종업원이 뒤집은 겁니다. 그런데 이 날짜를 지목한 게 김봉현은 본인과 이 술집 종업원이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 날을 찍었다는 건데 그걸 부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봉현의 말이 입증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김봉현이 말하는 A 변호사, 술자리를 주선했다는 그 A 변호사는 강하게 부인합니다. 나는 어떤 사다 한번 확인해봐라. 핸드폰 4대 전부 다 제출하고 비밀번호 다 줬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 중간 결과도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김봉현 말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이 아닐까요? 입증이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 입증은 김봉현이 해야 됩니다.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참석했다는 검사의 실명, 사진, 대학까지도 지금 조국 전 장관, 박훈 변호사 공개해서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수사하면 다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아니 술자리에 7월 3일 날 만났는지 그거 확인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대한민국 검찰의 실력이 게다가 특별수사팀 5명까지 모았다는데 다른 민생사건을 하지 않고 이것만 하는데도 아직까지도 못 밝혀냅니까? 기가 막힙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들이 있습니다. A 변호사의 핸드폰, 룸사롱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드러난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팀은 애초 7월 중순쯤 접대가 이뤄졌을 거라고 의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봉현 전 회장의 진술로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사팀이 1년이 넘게 지나 당사자들의 통화 내역이나 접속한 기지국 위치 정보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수사를 한 지 열흘이 넘었는데 접대 날짜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어쨌든 MBN이 김봉현이가 7월 3일, 지난해 7월 3일을 접대 날짜로 지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사는 쉬워집니다. 자, 검사들이 이제 7월 3일에 뭐 했는지 다 공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게임 셋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MBN 보도가 맞다면 대통령이 오늘 오후 재수감됐습니다. 동부구치소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노년독 자택 앞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자, 취재진과 지지자들 그리고 유튜브들이 엉켜서 고함을 지르고 아무튼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진보 좌파 성향의 유튜브들이 이명박 대통령 사죄하라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폄훼하는 굉장히 많은 고함을 지르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우파 유튜브가 맞받아서 또 고함을 지르고 또 취재진들도 지금 아주 성향이 수상합니다. 얼마 전 방송사 중 하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이명박 씨라고 불렀다 합니다. 김정은한테는 김정은 위원장님 하던 이런 방송사들이 이명박 대통령은 또 이명박 씨, 전두환 씨 이렇게 부릅니다. 문재인 씨라고 부를 날도 아마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이계 인사들, 전직 장관, 차관, 청와대 관료, 국회의원 등이 많이 다녀갔습니다. 자, 친이계 인사들의 특징은 친박 인사가 좀 다릅니다. 좀 차분합니다. 쿨한데 이런 진보 좌파 성향의 유튜브들을 째려보기도 하고 크게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굉장히 돌발적인 행동을 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김문수 전 지사였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 때문에 진보 좌파 성향의 유튜브들이 멘붕 상태에 빠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놀랐던 모양입니다. 아무튼 김문수의 돌발 행동이 오늘 포착됐습니다. 경찰들도 제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몸이 빨랐다고 합니다. 아무튼 보수 진보가 엉클어져서 소란스러웠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 앞. 오늘 하루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진성호의 직선.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떠나는 길을 보기 위해서 차 한 대가 겨우 다닐 만한 이 좁은 골목길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파들이 몰렸습니다. 취재진, 유튜버들, 그리고 지지자들이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참모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고 이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이어지는 취재진과 유튜버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가 떠난 뒤에야 기자들한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안에서 한 말을 전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큰 충돌이 유튜브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자, 오전 11시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배웅하기 위해 친이계 인사들이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취재진 질문과 유튜브들의 고성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담담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권성동, 장제원 의원, 이현재, 정병국 전 의원, 유인촌 전 장관 등이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이곳에 모인 진보 좌파 성향의 유튜브들은 잔치가 난 것처럼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축 이명박 구속. 화환을 카메라에 붙인 한 유튜버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빵에 들어가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점심으로 빵을 준비했다고 개인 방송에서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들은 한 사람의 불행이 자신들한테는 행복인 양 이렇게 희희낙낙했다고 합니다. 자, 이를 지켜보는 친이계 인사들 크게 반응을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도로가 좁았던 만큼 유튜브들의 자리 싸움이 치열해서 한 유튜브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새벽 5시에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오늘 MB 사저 앞은 거의 전쟁터였습니다. 자, 진보 보수 유튜브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욕설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한 진보 성향의 유튜브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 입구 바로 옆에 플라스틱 의자를 놓고 올라가 이명박은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전하세요. 부끄러운 줄 알라고 외치자 친이계 인사는 입구로 들어가려는 걸음을 멈추고 유튜브를 째려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명박 대통령 측근이나 이 분들은 행동 이렇게 좀 다혈질은 아닙니다. 그냥 째려보기만 하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눈에 확 띈 것은 김문수였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오후 1시 반쯤 이명박 전 대통령 배웅을 준비하기 위해 친이계 인사들이 나온 뒤 유튜브들이 철면피 같아 나 뜨겁다고 하자 김문수 전 지사가 돌발적인 행동을 합니다. 바로 김문수는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듭니다. 김 전 지사는 카메라를 든 취재진들과 방송 중이던 유튜브들 쪽으로 몸을 획 돌렸습니다. 모두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입구를 바라보고 있는데 반대로 몸을 틀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들, 취재진들을 촬영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고개를 숙이거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올 출구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 김문수 전 지사는 마스크 착용도 잊은 채 적극적으로 유튜브들을 촬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근처 입구에서 방송을 하고 있던 진보 성향 유튜브에게 바짝 다가가서 찍기도 했는데 경찰이 막아서기 힘들 정도로 재빠르게 움직였다고 합니다. 한 유튜버가 김 전 지사를 향해 마스크 쓰세요라고 고함을 치자 김 전 지사는 마스크를 씁니다. 그리고 크게 의식하지 않는다는 듯 친이계 인사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머니투데이가 쓴 이 럽보 기사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입구에서 그나마 친이계 인사 중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한 것은 김문수 전 지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거꾸로 유튜브를 촬영하니까 유튜브들이 당할 수밖에 없죠.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예정보다 약 16분 정도 늦게 자택에서 차를 타고 빠져나왔습니다. 유튜브들의 고성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보수 유튜브는 이명박 대통령님 힘내십시오라고 외쳤고 진보 유튜브는 이명박 사죄라 고함 질렀습니다. 그러자 보수 유튜브는 확성기를 동원해서 이명박 만세라고 불러서 좌파 유튜브를 압도했다고 합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빠져나간 뒤 권성동, 장제원 의원 등이 취재진을 향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나는 괜찮다, 걱정 말라며 나라가 많이 걱정된다. 문재인 때문이죠. 라고 전했다며 담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한 뒤 검찰이 제공한
차량에 탑승해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자, 대법원 2부가 지난 10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다시 수감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스자금 등 횡령, 삼성그룹 등 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무사할까요? 지켜보겠습니다. 자, 직권남용, 법인세 포탈, 등등등등 많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앞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약 1년간 구치소에 수감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수용기간은 16년 정도입니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지 않을 경우 95세인 2036년 형기를 마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다시 재수감됐습니다. 그렇지만 사면, 대검찰청 앞에 놓인 윤석열 총장을 응원하는 화환들, 이게 청와대와 민주당한테는 상당히 큰 압박이었던 모양입니다. 이거 치우게 하려고 김남국 의원 등이 계속 글을 올렸습니다. 무슨 이파리에 미끄러져 다치겠다는 등 말도 아닌 주장을 하면서 이거 치우라고 했습니다. 자, 서초구도 난감해졌습니다. 법률적으로 치울 수밖에 없던 모양입니다. 조원희 서초구청장,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서울의 구청장인데 조은희 구청장이 이걸 치우겠다고 하니까 또 엄청난 문자 폭탄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이 국민의힘 소속인데 왜 윤석열 응원 화환을 치우느냐.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치우기는 치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보수단체들이 이 윤석열 응원 화환 350개를 자진 철거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충분히 윤석열 응원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심정을 과시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법률권은 거의 벌벌 떨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충격적이었겠죠. 자, 그런데 윤석열 화환을 치우자마자 이번에는 서울 동부지검 앞에 새로운 화환이 등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화환은 윤석열 응원 화환이 아닙니다. 바로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고 김관정 동부지검장을 비판하고 진혜원 동부지검 부부장검사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의 화환들입니다. 윤석열 응원 화환을 치우자 추미애 비판 화환이 등장한 겁니다. 아무튼 화환의 정치라고 할까요? 그전에는 이 화환이 이렇게 큰 힘을 가질 줄 몰랐습니다. 서울 동부지검 앞에는 지금 화환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화환을 받겠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역시 이 김관정 동부지검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비싸면서 특히 진혜원 검사, 박원순 서울시장을 옹호하고 문재인, 김정숙 부부를 응원하고 도저히 현직 검사로서는 있을 수 없는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검사의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 행위를 한 사람입니다. 야당을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폄훼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검사가 지금 동부지검에 있습니다. 그러자 동부나이트라는 표현을 쓰면서 진혜원 검사를 동의로 표현하면서 조롱하는 그런 화환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진혜원 검사는 윤석열 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얼마나 배가 아팠으면 당시에 대검나이트 이런 표현을 쓰면서 저주를 했습니다. 그만큼 여권 또는 특정 성향의 사람들한테는 이게 그만큼 아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진혜원 검사를 비판하고 추미애 장관, 김관정 동부지검장을 은근히 비판하는 그런 화환들이 속속 들었습니다. 자, 보수단체 애국순찰팀 등에 따르면 오늘 오전 동부지검 인근에 대형 화환이 놓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화환에는 동부지검뿐만 아니라 평검사들, 지금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고 있는 평검사들을 응원하고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는 그런 문구가 적혔습니다. 자, 애국순찰팀은 환경부 단장이 여기 있죠, 아마. 추미애 장관과 동부지검장, 진혜원 부부장검사 등을 비판하려는 취지다. 검찰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평검사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는 6일까지 추가적으로 화환을 받을 예정이라고도 했습니다. 자, 지금 화환들이 있네요.
동부지검 나이트클럽 뭐 돼 있고, 동부지검 평검사 힘내라, 정치도우미, 뭐 진회원, 뭐 등등등등.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글들을 보면 그동안 진회원 검사 등이 윤석열 총장을 응원한 화환을 놓고 무슨 나이트클럽이니 이런 말씀을 보면 참으로 저급합니다. 화는 대개 뭐 결혼식 이런 데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이트클럽 조폭을 연상했다니 참으로 정신세계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동부지검 나이트클럽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김관정 동부지검장 아시다시피 추미애 장관 아들의 이 휴가 연장 특혜 의혹을 무혐의 불기소한 그런 곳입니다. 자, 동부지검에 대한 조롱과 함께 평검사들 힘내라, 그리고 여기에 근무하는 진혜원 검사의 이런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한 내용들의 화환이 지금 놓이고 있습니다. 앞서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는 지난달부터 대검찰청 앞에 설치한 350여 개의 화환을 오늘 오전 자진 철거했습니다. 서초구가 지난달 26일 도시 미관과 미풍 양속 유지 등을 이유로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자, 동부지검이 있는 곳에서도 지금 이 설치된 화환이 도로를 무단 점용했는지 성파구청이 확인하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평검사 응원은 지난달 29일 추미애 장관이 페이스북에 자신을 공개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의 과거 논란까지 덜치며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지금 검찰 내부망 이 프로세에는 나도 커밍아웃 하겠다는 검사들의 댓글이 지금 300개 가까이, 280개라는 말도 있고 달리고 있습니다. 자, 야권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커밍아웃 발언에 집단 반발 조짐을 보이는 일선검사들에게 권력자 횡포에 맞서는 이들이 바로 검찰개혁에 앞장서는 주인공들이다. 추미애야말로 국민이 느끼는 개혁 대상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화환 정치가 검찰에 만개했습니다. 동부나이트, 추미애, 진영원을 겨냥한 이 화환, 또 한 번 더